안녕하세요. 혜림입니다.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간혹 묻습니다. 무엇이 근본 수행인가 하고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에서 예술치료를 공부할 때 여러 교수님들의 각자의 기법들과 이론들을 나누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각각의 기법들과 이론들을 배우고 체험하며 재미있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부분들을 따로따로 배우고 경험하게 되니 전체를 하나로 관통하는 치료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싶더군요. 그래서 모든 학문을 연구할 때 개론이 가장 중요하고 학문이 어느 정도 모르 읽을 때 다시 개론을 깊이 탐구해야 하는구나 했습니다.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에게 끌리고 필요한 공부로 시작하더라도 어느 시기에는 전체적인 마음 공부의 그림을 그려보아야 하리라 봅니다. 오늘 소개할 틴나탄 스님의 책의 내용도 이 부분만 딱 놓고 보면 단순하고 왜 이 수행이 근본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론 그냥 해보면 알아 하는 공부 방법도 좋아요. 또 때론 왜 그렇지 하고 따져보고 이해가 갈 때 해보는 공부 방법도 틀린 것이 아니죠. 저는 일단 해보고 좋으면 왜 좋은가, 왜 이런 체험이 있지 하면서 다른 이의 경험과 이론, 견전 등을 살펴보며 공부를 이어갑니다. 마음챙김, 마음모험이라고 하는 알아차림 수행은 제 경험으로는 근본 수행이 맞는 듯 합니다. 건너뛰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알아차림에서 깊은 알아차림까지 그 차원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초심자도 깨어난 자도 그 수행이 신비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럼 틴나탄 스님의 거기서 그것과 하나 되시게의 책에 마음챙김, 마음모험에 대한 부분 짧게 읽어볼게요. 그대 손에 들린 찻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짐 포레스트라는 친구를 가까이 사귀었습니다. 8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카톨릭 평화연맹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지난 겨울 그가 우리 집에 왔어요. 나는 늘 저녁 식사를 마치면 모두 둘러앉아 차를 마시기 전에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는 짐이 자기가 설거지를 하겠다더군요. 그래서 내가 말했지요. 좋아, 하시게. 그런데 설거지를 하려면 설거지하는 법을 알아야만 하네. 짐이 대꾸했습니다. 아무렴요, 내가 설거지도 할 줄 모를까봐 그런 말을 합니까? 내가 대답했어요. 설거지하는 법에는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그릇을 깨끗하게 하려고 설거지를 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설거지를 하려고 설거지를 하는 걸세. 짐이 기쁘게 말했지요. 좋아요. 두 번째 방법을 택하겠어요.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 짐은 설거지하는 법을 제대로 알게 됐어요. 나는 기꺼이 그에게 한 주일 내내 설거지 책임을 넘겨주었지요. 설거지를 하면서 뒤에 차 마실 일만 생각하고 그래서 마치 성가신 일을 처리하듯 서둘러 그릇을 씻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로 싱크대 앞에 서 있는 동안 결코 인생의 기적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따가 차도 제대로 마실 수 없겠지요. 차를 마시면서 다른 일을 생각하느라고 자기 손에 찻잔이 있는지도 모를 테니까요. 그렇게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헤매느라고 자기 삶의 한순간도 알차게 살지 못하고 마는 겁니다. 오렌지를 먹는 법.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짐과 함께 처음으로 여행을 할 때였는데 한 번은 나무 아래 앉아 오렌지를 먹게 됐어요. 짐이 자기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있게 될 매혹적이고 고무적인 일거리들을 생각할 때마다 짐은 거기에 깊이 빨려 들어가
말 그대로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잊곤 했어요. 오렌지 한 조각을 입에 놓고는 그것을 미처 다 씹기도 전에 다른 조각을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오렌지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주었죠. 입에 넣은 오렌지를 먼저 먹게나. 짐은 깜짝 놀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그는 오렌지를 전혀 먹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먹었다면 장래의 계획을 먹은 거죠. 오렌지는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한 조각을 제대로 먹을 수 있다면 그대는 아마도 오렌지 전체를 먹을 수 있을 겁니다. 한 조각을 먹지 못하면 전체도 먹을 수 없습니다. 짐은 알아들었죠. 천천히 손을 내리고 마음을 모았어요. 신중하게 씹어서 모두 삼킨 다음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뒤에 짐이 반전 활동을 하다가 투옥되었을 때 나는 그가 좁은 감방에서 잘 견뎌내고 있는지 염려되어 짤막한 편지를 보냈지요. 우리가 함께 나눠 먹던 오렌지를 기억하는가? 그대가 거기 있는 곳도 오렌지와 같다네. 그것을 잘 먹어서 그것과 하나 되시게. 내일이면 더 없을 테니까. 염처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걸어갈 때 수행자는 마땅히 자기가 걷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앉아있을 때 수행자는 마땅히 자기가 앉아있음을 알아야 한다. 누워있을 때 수행자는 마땅히 자기가 누워있음을 알아야 한다. 몸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든지 수행자는 마땅히 그 자세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수련함으로써 수행자는 몸소 한결같은 마음 모음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몸의 자세에 마음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숨결, 모든 동작, 모든 생각과 느낌, 남들과의 맺는 모든 관계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일상의 일들 속에서 온전히 마음챙김하며 깨어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마음챙김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처음에는 설거지할 때, 샤워할 때, 커피 마실 때 이렇게 하나씩 해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